요즘 무릎이 자꾸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요. 허리가 시큰해서 앉았다 일어나는 게 겁이 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굳은 것처럼 안 펴져요.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고 소염제 처방받고 물리치료도 받아보지만 며칠 지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낫는 건 없는 것 같고 통증만 자꾸 옮겨 다닙니다. 무릎이 나아지면 어깨가 아프고 어깨가 나아지면 이번엔 손목이 욱신거립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인 관절 통증은 그냥 안고 가야 하나 봐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나이가 되면 당연한 고통이라고 그냥 참는 게 정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우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30년 가까이 노인 진료를 해오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병원 다녀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이 말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통증의 원인을 오해하고 있고 관절이라는 게 진통제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라는 걸 잘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관절 통증 겪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냥 욱신거리는 통증이 아니죠. 어느 날은 저릿하게, 어느 날은 뻣뻣하게, 또 어떤 날은 걷다 말고 멈춰 서게 만드는 그런 고통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생활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무릎이 아프면 외출이 줄어들고, 허리가 아프면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손목이 아프면 설거지 하나도 망설여집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일상이 무너집니다. 나중엔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사람도 덜 만나고 우울감까지 찾아옵니다. 관절 하나 아픈 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관절 통증을 단순히 염증이나 노화 때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약을 처방받고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움직임의 패턴이 망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관절은 단순히 뼈가 마주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사이를 움직여주는 근육과 인대, 연골, 그리고 주변의 혈류까지 모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단순히 뼈만 닳는 게 아니라 이 복합적인 구조가 점점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 힘이 들어가는 각도,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받는 압력, 팔을 들 때 어깨, 근육이 움직이는 방식, 이런 것들이 아주 미세하게 변하고 그 변화가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관절은 마치 오래된 문짝처럼 점점 삐걱거리게 되는데 그걸 기름칠도 안 하고 계속 억지로 열고 닫다 보면 결국 문도 망가지고 경첩도 망가지고 나중엔 문 전체가 덜컹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덜컹거림을 잡기보단 문짝에 진통제를 뿌리고 있는 셈입니다. 무릎이 아픈데 무릎만 보고, 허리가 아픈데 허리만 보고, 엉덩이가 저린데 신경만 보는 거죠. 그게 바로 병원만 찾으면 절대 나아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물론 의사로서 저도 병원의 역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초기의 염증 완화는 꼭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관절 통증은 오랜 시간 동안 몸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입니다. 단순한 염증이 아니라 습관이 만들어낸 고질병입니다. 자세 하나, 걸음걸이 하나, 심지어 의자에 앉는 방식 하나까지 오랜 세월 동안 잘못된 움직임이 쌓이고 쌓여 결국 관절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진통제 한 알로 없앨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관절 통증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절대 쉬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앉고 같은 방식으로 걷고 같은 식으로 생활하면서는 절대 통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이에 맞는 움직임, 나이에 맞는 생활 리듬, 그리고 나이에 맞는 관절 사용법을 다시 익혀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병원에서도 쉽게 말하지 않는 관절 통증의 진짜 원인과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법을 하나씩 말씀드릴 겁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싼 약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당장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사소한 습관들, 작은 움직임 하나로 달라질 수 있는 기적 같은 변화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도 의자에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을 짚으시나요? 오른쪽 다리만 자꾸 먼저 내딛게 되시나요? 밤에 허리가 쑤셔서 잠이 자주 깨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관절은 제발 나 좀 알아달라고 몸속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관절 통증의 진짜 정체와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병원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일상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왔어요.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며칠뿐이에요. 걷기가 불편해요. 점점 더요. 그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한두 군데 병원이 아니라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학병원이며 정형외과며 물리치료며 주사며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신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말합니다. 나아지질 않아요. 왜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절 통증은 단순히 뼈나 연골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증을 느끼는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연골이 조금 닳았다고 해서 무조건 아픈 게 아니고 또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골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근육, 인대, 신경, 주변 조직, 심지어 혈액순환 상태까지 모두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치료는 통증이 나는 부위에만 집중됩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만 주사를 놓고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찍고 어깨가 아프면 어깨에 물리치료기기를 댑니다. 그런데 정작 관절을 지탱하고 보호해줄 근육이 약해져 있거나 혈액순환이 나빠져 있어서 통증이 생긴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시기를 지나면 해마다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두세 배는 빨라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관절을 보호해주는 쿠션 역할을 하는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관절에 충격이 가해지면 예전 같으면 버티던 통증이 이제는 쉽게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에 무심코 지나치는 생활 습관도 큰 영향을 줍니다. 가령 오래 앉아 있는 습관, 편측으로 무게를 싣는 자세 혹은 한쪽만 쓰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며 관절과 인대를 삐뚤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 통증을 만들어냅니다. 본인은 특별히 다친 기억이 없다고 하시지만 그동안의 습관이 조금씩 관절을 망가뜨려 온 셈입니다. 또 하나, 노년기의 관절 통증은 단순한 관절염이 아닐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척추에서 시작된 문제일 수도 있고 말초신경의 눌림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혈관 질환에서 오는 통증을 관절통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엑스레이 한 장, 주사 한 번으로는 원인을 정확히 짚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70대 중반의 한 남성 환자분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몇 달간 정형외과만 열심히 다녔습니다.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료 중에 다리를 쭉 펴보시라고 했더니 무릎이 아니라 허리에서 신경이 눌려 무릎 통증으로 이어진 경우였습니다.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에서 파생된 통증이었죠. 관절만 보고 치료하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관절이 아프다는 이유로 병원만 전전하는 건 문제의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관절 통증은 그 자체보다 그 배경을 봐야 하고 생활의 흐름 속에서 어떤 움직임이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병원 진료 시간 15분 안에 다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절 통증이 있다고 해서 움직이지 말라는 잘못된 상식을 아직도 고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증이 두려워 아예 움직임을 줄이시는데 사실 그게 더 큰 문제를 낳습니다. 안 쓰면 더 약해지고 더 약해지면 더 아프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노인 관절 통증의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병원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다. 움직임 없이는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 당장은 무리하지 않고 쉬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을 키우고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 주위를 탄탄하게 만드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주사도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뿐입니다. 지금까지 병원만 찾고 약만 드셨다면 이제는 생활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왜 아픈지를 정확히 알고 어떻게 회복할지를 꾸준히 실천해야 비로소 관절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노년기에 꼭 필요한 관절 관리 방법.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에만 의존하면 안 되는 이유. 이제 조금은 감이 오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나아질 수 있을까? 그 해답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조건 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아프면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증이 심할 때는 혹시 더 망가질까봐 아예 누워서 지내기도 하시죠. 하지만 움직임을 멈추면 그 순간부터 근육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근육이 줄어든 자리에 더 큰 통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아프지 않은 범위 안에서 가볍게 몸을 자주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의자에만 앉아 계시면 무릎 주변의 허벅지 근육이 급속도로 약해집니다. 이 근육은 무릎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약해지면 결국 통증은 더 심해지고 회복은 늦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단은 피하시되 걷는 건 멈추지 마세요. 단, 걷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오래 걷는 건 오히려 무릎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실내에서 푹신한 신발을 신고 짧게 자주 걷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때 지팡이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몸이 기댈 때가 생기면 부담도 줄고 균형도 더 잘 잡히니까요. 무조건 젊은이처럼 운동하려 하지 마시고 내 몸이 버틸 수 있는 수준을 지키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는 관절보다 근육을 먼저 챙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아프니까 관절만 신경 씁니다. 그런데 관절은 움직이는 구조이고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건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보조제나 약을 써도 효과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줄고 식사량도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단백질 섭취량도 부족해지죠.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보통 체중당 1g에서 1.2g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60g 정도는 드셔야 하는데 실제로는 절반도 못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삶은 달걀 1개, 점심에는 두부나 생선,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나 두유 한 잔이라도 챙겨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근육을 만드는 움직임을 하루에 10분이라도 해주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위아래로 들었다 내리는 동작입니다. 이건 무릎 관절에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허벅지 앞쪽 근육, 그러니까 대퇴사두근을 강화시켜 줍니다. 근육은 약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음식과 반복된 움직임이 함께 가야만 비로소 관절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통증이 심한 날은 움직이지 말자가 아니라 방법을 바꾸자입니다. 몸 상태는 날마다 다르고 날씨나 컨디션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평소엔 괜찮던 동작이 오늘은 더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무리하지 말고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엔 맨바닥에 앉아 생활하던 분이라면 의자 생활로 전환하시고 다리를 접는 자세 대신 무릎을 펴고 앉는 습관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또 아침에 일어날 땐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천천히 옆으로 몸을 돌려 팔을 짚고 일어나시고요. 이런 아주 작은 변화들이 관절에 가는 부담을 눈에 띄게 줄여줍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약이나 주사는 절대 나쁘지 않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치료를 부정적으로만 보시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약과 주사는 통증을 줄이고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다만 그 조건이 생겼을 때 움직이는 노력을 함께 해야만 비로소 치료 효과가 커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체중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관절이 지탱해야 할 무게가 많을수록 그 부담은 고스란히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무릎은 보통 체중의 3배까지도 하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kg만 체중이 늘어도 무릎은 15kg의 무게를 더 짊어지는 셈이죠. 식습관을 개선하고 하루 한 끼만이라도 채소 중심의 식단으로 바꾸는 것. 그게 관절 건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절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써온 방식 그대로 서서히 무너지다가 어느 날 툭 하고 아프기 시작할 뿐입니다. 그래서 회복도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하루하루 쌓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낫는 길입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관절이 아플 땐 무조건 누워있기보다는 움직일 수 있는 만큼은 꼭 움직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관절보다 먼저 챙겨야 할 건 바로 근육이라는 사실. 근육이 무너지면 관절도 결국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내 몸이 버텨주지 않으면 그 약도 소용없다는 걸 현장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줄이려면 약을 잘 쓰는 것만큼 음식도 잘 챙겨야 하고 움직이는 습관도 함께 가야 합니다. 관절은 늘 우리 몸의 가장 바쁜 부위입니다. 숨을 쉴 때도, 걷고 앉고 서고 누울 때도 조용히 묵묵히 우리 몸을 떠받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관절이 소리 낼 때까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소리 나기 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플 땐 병원만 찾으면 다 나을 거라 기대하죠. 하지만 관절은 약으로만 낫지 않습니다. 회복은 생활에서 시작되고 그 생활은 매일의 습관으로 쌓입니다.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식사 조금 바꿔보고 내일 아침 의자에서 다리 한번 들어보고 집 앞을 천천히 한 바퀴만 돌아보세요. 처음엔 별 효과 없어 보여도 일주일, 한 달, 석 달만 지나면 내 몸이 나에게 말을 겁니다. 덜 아프네. 조금 덜 무겁네. 그 순간이 오면 아실 겁니다. 아, 내가 내 몸을 버리지 않았구나. 내가 나를 잘 지켜주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면 통증은 조금씩 멀어지고 몸은 다시 회복의 길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회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가장 잘 챙길 수 있는 존재예요. 내 몸을 아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건강보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그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었다면 그걸 지켜가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눈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황반변성, 눈 건조증, 노년기 눈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과 실천 팁들 꼭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혹은 평소 궁금했던 건강 고민도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꼭 필요한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 담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저는 늘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